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조성우 선생입니다. 자, 이 국어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쉬운 우리말을 굉장히 어렵게 배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평소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글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시험만 보면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갖다가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딱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털어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실전까지 중학교 국어의 모든 것을 저와 같이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꼼꼼히 한번 다져봅시다. 자, 중학교 이 중졸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때까지 이 중학교 국어의 모든 과정을 갖다가 이 삼위일체 완성을 목표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문학은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 그 다음에 소설, 수필, 극,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여러분 시는 뭐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죠? 시는 화자의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시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도 있고 또 긴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시도 있고 그 다음에 정형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총 25편을 갖다 배우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시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현대시까지 이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 꼭 배워야 되는 작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은 뭐냐? 소설은 이 작가가 현실 속에 일어남직한 일을 갖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게 바로 소설이죠. 그죠? 그래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허구성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보다 소설이 훨씬 재밌죠? 근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소설은 또 어떤 걸 배우게 되냐 하면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홍길동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소설까지 이거 역시 수백 년에 걸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위주로 같이 배우게 됩니다. 총 16편이 이 교재에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필. 초등학교 때 쓰는 그림 일기부터 시작해서 반성문, 편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수필이 들어갑니다. 왜냐? 수필이라는 갈래의 뜻 자체가 북 가는 대로 쓴 글이죠. 그죠? 그래서 수필은 소설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소설 속에서 나는 허구적인 인물인데 반해 가지고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이죠. 그래서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성입니다. 교과서에도 수많은 작품이 실렸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14작품을 골라가지고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극이 뭐죠? 극은 크게 희곡과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그래서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의 극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극이 많이 실렸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5개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다 해서 몇 작품을 배우죠? 언뜻 봤을 때 거의 60작품 정도가 되네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상당수의 시간을 갖다가 문학에 할애해가지고 시부터 극까지 전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꼭 배워야 될 작품들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좀 딱딱하죠. 좀 깁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크게 정리해 보면은 이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설명문.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야,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명문이란 뭐냐 하면은 독자의 이해를 위한 글이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리고 논설문은 그 스님의 주장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이 읽고서 그 주장에 동의하게끔 설득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비문학 크게 봤을 때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설명문, 논설문으로 나누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테마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니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언어 크게 5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각각 테마별로 대표적인 작품 3작품씩 해가지고 총 15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조금 딱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게, 결코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문법이죠. 자, 문법은 말소리, 단어, 문장,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는 뭐냐? 소리를 측정하나? 이런 게 아니죠. 자, TV에서 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맨 마지막에 그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자막으로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음향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 효과라는 말은 없죠. 음향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향은 대체 뭘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걷는데 이런 발자국 소리, 그 다음에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차 소리, 이런 게 사람의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가 다 음향입니다. 근데 저희는 음향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음향을 제외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음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기가 어린데요, 저희 아기 맨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그런 거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음성이지만 뜻을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뜻을 갖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음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이 음운이죠. 음운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눠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눕니다. 분절 음운이란 뭐냐 하면은 딱 나눠지는 음운이에요. 그래서 분절 음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볼 때는 한눈에 그 의미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면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장단, 그 다음에 고저, 강약, 이런 말이 비분절 음운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가라는 말이 있어요. 가라는 말이 그냥 가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는 평서형 문장입니다. 평서형입니다. 그런데 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의문이죠.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명령이죠.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청유입니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읽으면 감탄이죠. 자, 글자는 한 글자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5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 비분절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저희가 꼼꼼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는 또 뭐를 배우냐? 형태소와 품사, 그리고 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둘 이상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복합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혼문장, 그 다음에 2번 이상 나오는 견문장, 그리고 견문장은 다시 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간략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와 듣기도 배우게 되는데요. 직접 말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2사람 이상의 대화나 여러 사람의 담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혹은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말하기 듣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게 바로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가치죠. 그죠? 자,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와 같이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한글이죠. 당시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삘 꽂혀가지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하고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또 한글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크게 말소리, 단어, 문장, 말하기, 듣기,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가치 이 5가지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정리하니까 좀 많은데요.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지루하지 않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국어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믿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